새벽 3시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한 청소 아줌마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전도 정상, 혈압도 정상인데 왜 이러는 거야? CT도 찍어봤는데 이상 없어요. 환자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그 순간 복도에서 걸레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천천히 응급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사들이 돌아봤습니다. 여기 청소는 나중에. 혹시 환자의 목뒤를 하지만 확인해 그녀는 보셨나요? 말했습니다. 혹시 환자분 목 뒤를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환자의 의사들이 목뒤를 어이없다는 확인해 보셨나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청소나 하세요. 경동맥 혹시 박리일 수 환자의 목뒤를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증상이 심근경색과 비슷하지만 일반 검사로는 안 잡히거든요. 혹시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분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동맥 박리. 5분만 늦었어도 사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던 한 여자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예숙, 55살, 병원 청소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근경색과 비슷하지만 일반 검사로는 안 잡히거든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분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동맥 박리. 5분만 늦었어도 사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봐도 보지 못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 그들의 눈에 저는 그냥 배경입니다. 풍경의 일부, 없어도 되는 하지만 있어야 하는 존재. 아줌마, 여기 좀 닦아주세요. 아줌마,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요. 아줌마,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아줌마, 제 이름은 이예숙인데 이 병원에서 일한 지 8년.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마 인사팀 직원밖에 없을 겁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병원에 도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병원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응급실 외래, 입원실, 복도, 화장실. 하루에 걷는 거리가 15km가 넘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도 아픕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파스를 붙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야 하니까요. 혼자서. 동료 청소원 김언니가 물었습니다. 혜수가, 너 예전에 뭐 했어? 말투가 좀 다르더라. 그냥 이것저것죠.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한 것 같던데? 가끔 의사들이 하는 말 듣고 고개 끄덕이던데? 아, 그냥 TV 드라마 많이 봐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을,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의학 용어를, 환자들의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왜냐하면 저는 한때 그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20년 전 저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이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이었지만 저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환자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신뢰했습니다. 혜숙 씨, 이 환자 좀 봐줘요. 혜숙 씨가 보면 뭔가 다르더라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빚, 이혼, 아들의 대학 등록금, 어머니의 병원비, 하나씩 하나씩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면허를 포기했습니다. 갱신할 돈도 없었고 돌아갈 자리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다 끝났어. 그렇게 저는 이해 속에서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괴로웠습니다. 환자들을 봅니다. 증상을 봅니다. 실수를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저 환자, 저건 단순 복통이 아니야. 저 아이 천식이 아니라 이물질 흡입 같은데. 저 할머니 낙상이 아니라 뇌졸중 전조 증상인데. 하지만 입을 다뭅니다. 제가 말하면 웃음거리가 될 뿐이니까요. 청소 아줌마가 의학 공부라도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입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환자가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젊은 인턴 의사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 혈당 체크 먼저 해보시는 게. 인턴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저 환자분 저혈당 쇼크 같은데요. 의식 있을 때 빨리. 아니,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그때 선배 의사가 왔습니다. 야, 뭐해? 빨리 혈당 체크해. 결과는 제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턴은 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는 입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청소나 하면 돼. 그게 내일이야. 그날은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 10시, 응급실은 항상 바쁩니다. 저는 복도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환자,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CT 촬영. 저는 걸레를 쥐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 사람, 20년 전 제가 일하던 병원, 제게 잘해주던 환자 보호자, 아니 환자. 그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고 저는 밤낮으로 돌봐드렸습니다. 퇴원하실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숙 씨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데 심전도는 정상이고 혈액 검사도 특이사항 없고 CT에서도 안 보이는데 환자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뭐지? 저는 환자를 봤습니다. 얼굴색, 식은땀, 목에 혈관,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경동맥 박리. 20년 전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단 한 번 본 적 있는 케이스. 증상은 심근경색과 비슷하지만 일반 검사로는 잘 안 잡히는 희귀하고 위험한 질환. 골든타임은 몇 시간. 놓치면 사망. 저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말해야 해. 아니야, 또 무시당할 거야. 하지만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숙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응급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돌아봤습니다. 여기 청소는 나중에 해주세요. 아니, 저, 지금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혹시 환자분 목 뒤를 확인해 보셨나요? 침묵. 의사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경동맥. 박리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증상이 심근경색과 비슷하지만 일반 검사로는 안 잡히거든요. 목 뒤쪽을 만져보시면 혈관 박동이 비대칭일 거고 CT 혈관 조형으로 확인하면 젊은 레지던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뭘 아신다고. 닥터강 환자 혈압 계속 떨어져요. 이거 진짜 이상한데.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경동맥 박리입니다. 지금 CT 혈관 조형 찍지 않으시면 환자 위험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황을 설명하는 소리, 저를 보는 시선, 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경동맥 박리라고 하셨어요? 네. 근거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환자의 증상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비대칭 혈압, 목의 혈관 박동 차이, 특정 부위의 통증 패턴,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CT 혈관 조형 준비해. 과장님 그런데 빨리.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동맥 박리.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술 준비. 신경외과 불러. 보호자 연락. 환자는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는 청소원입니다. 청소원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지금은요? 면허가 없습니다. 과장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환자 살렸어요. 5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이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그 청소 아줌마 알아? 응급실에서 경동맥 박리 찾아낸 거. 대박. 의사들도 모르던 걸.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어떤 간호사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그분이세요? 아, 네. 대단하세요. 저도 그런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고맙습니다. 그 간호사가 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예숙 씨, 제안 하나 할게요. 네. 우리 병원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간호조무사 면허 다시 따는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환자를 볼 줄 알잖아요. 하지만 저는 두렵죠? 과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죠? 실패할까봐 두렵죠? 또 무시당할까봐 두렵죠?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한때 이 길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의료사고가 있었거든요.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환자가 돌아가셨고 저는 무너졌어요. 1년 동안 병원에 못 왔어요. 환자 보는 게 무서웠어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한 환자가 살았거든요. 제가 살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요. 과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숙 씨도 이유가 있어요. 어제 그 환자처럼 혜숙 씨가 있어서 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간호조무사 교과서, 환자들이 써준 감사 편지, 동료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가장 아래에 제 면허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예숙, 간호조무사.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시험도 봐야 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20대 젊은 친구들과 함께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네. 이 용어는 처음 들어봐요. 20년 동안 의학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질병 분류,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장비들. 저는 매일 밤 책을 읽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어느 날 젊은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드셔서 공부하기 힘드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말이야. 네. 20년 전에는 의무감으로 공부했어. 시험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지금은요? 지금은 간절해서 공부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으세요. 뭐가? 다시 시작하는 용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제가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울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이제는 감정이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날 손이 떨렸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이도 많은데 사람들이 비웃으면. 하지만 첫 문제를 보는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 20년 전 제가 돌봤던 환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날 환자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3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늦은 것은 없다.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적기. 그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예숙, 간호조무사. 20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환자 상담실에 배치했습니다. 응급실은 아니지만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도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첫 출근 날 간호사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얼굴, 주름진 손, 휘어진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이예숙입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줌마가 아니라 혜숙 씨라고. 그렇게 불리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80세,
혼자 사시는 분, 몸이 자꾸 이상해요. 검사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눈빛.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혼자 계세요? 응. 외로우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혼자 아프면 어떡하나.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전화드릴게요. 안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고, 필요하면 언제든 병원 오시고요. 정말? 네, 약속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치료가 된다는 것을 나이 든 저이기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응급실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회복된 그분, 혜숙 씨, 맞죠? 네,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제 생명의 은인인데요. 그런데 저 혜숙 씨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 그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맞아요. 그때 그 간호사님이 혜숙 씨였구나.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도 절 살리셨고 지금도 절 살리셨네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인연인가 봐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돌아오신 거 축하드려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이예숙,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이야기가 소문났습니다. 청소원에서 간호조무사 된 분,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한 분, 젊은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무서워도 하는 거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나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어느 날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시니어 의료자원봉사자 모집.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이 나이 든 환자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늦게 시작한 사람만이 포기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저처럼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5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55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어쩌면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건가요? 저는 20년 동안 아줌마로 살았습니다. 이름 없이, 존재 없이,
그냥 배경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혜숙 씨,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세요. 당신도 당신의 꿈을 다시 꾸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예숙 55세. 한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 성공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존엄은 스스로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